1904년 8월 이승만은 5년 7개월의 감옥 생활을 마치고 민영한 한규설 두 대신의 지원을 받아 미국 하원 의장에게 한국의 독립청원서를 전달하는 밀사로 미국에 파견됩니다. 그때 서울에 주재한 많은 미국인 선교사들이 이승만을 미국의 교회와 대학에 추천하는 추천서를 썼습니다. 이승만은 하원 의장을 만나 밀서를 전달하는 한편 하와이의 윤병구 목사와 더불어 디오도 루즈벨트 대통령을 접견하는 기회를 갖습니다. 이후 이승만은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학부를, 하버드 대학에서 석사 학위를,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합니다. 꼭 5년의 세월이었습니다. 5년 만에 3개 학위를 취득한 것은 이승만의 영어와 인문과학의 실력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것입니다. 그가 지닌 천부의 재능도 한 몫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가 프린스턴 대학에서 제출한 박사학위 논문은 독립 후 미국이 중립국으로서 자유통상의 권리를 국제공법으로 발전시켜온 역사적 과정을 추구한 것입니다. 당시 영국과 프랑스가 전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미국이 중립국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는 한 영국의 해군이 프랑스 연안에 접근하는 미국의 상선을 정선시키고 성선해서 화물과 승객을 수색, 검문, 압수, 체포할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미국은 영국과 한 차례 전쟁까지 하면서 이 같은 중립국의 권리를 국제적 공법으로 관철해 갔던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승만은 이미 한성 감옥에서 쓴 독립정신에서 독립과 자유통상은 수레의 두 바퀴와 같다는 이해에 도달하였습니다. 바로 그러하였기에 그는 미국의 자유통상의 역사를 세계인의 자유와 독립의 역사와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을 추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학위 논문은 매우 훌륭하였습니다. 영어 작문에서는 물론이고 실정을 위해 인용한 사료에서까지 논리전개의 수준에서 또 전례가 없는 논문의 주제에서까지 논문은 매우 창의적이고 우수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프린스턴 대학은 1912년 이승만의 박사학위 논문을 대학 출판부에서 책으로 출간하였습니다. 이후 미국의 하와이에서 워싱턴에서 35년간 전개한 이승만의 독립운동은 이 같은 철학과 신앙에 입각한 것이었습니다. 우선 한국인이 자유와 독립의 인간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하와이 교민들을 자유와 독립과 그러한 신앙의 인간으로 교육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미국의 잡지와 신문에 투고하여서 또 초청받은 강연회에서 한국 독립의 당위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그가 주장한 독립의 당위적 논리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저 국무성의 창고에는 아직도 유효한 한 조각의 조약 문서가 있다. 1882년 조선정부와 체결한 우호통성조약이다. 그 조약의 제1조에 조약 체결의 한 나라가 강한 나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조약 체결의 다른 나라는 선의의 거중을 든다는 내용이 있다. 미국은 그 조약을 위반하였다. 우리 조선이 힘이 없고 부패했다고는 하나 그것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 미국은 미국의 양심과 정의를 버린 것이나 다를 바 없다. 그렇게 그는 미국이 조선을 일본에 넘긴 것의 부당함을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미국의 양심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미국과 일본이 태평양에서 충돌할 때 한국 독립의 기회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독립운동을, 그와 같은 주장을
외세 의존의 허무주의에 불과하다고 비난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러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제 역사는 그의 기도와 예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누가 이것을 감히 부정할 수 있단 말입니까? 1931년 일본이 만주를 침략하였습니다. 이승만은 국제연맹 총회가 열리는 제네바로 가서 각국 대표들에게 일본의 영토 야욕과 한국인에 대한 학살과 약탈을 폭로하는 한편 만주 문제가 만주에 거주한 한국인의 문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호소하였습니다. 이승만의 호소는 국제연맹이 일본이 세운 만주국을 부인함으로써 일본이 국제연맹을 탈퇴하게 만드는 데 어느 정도 기여하였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1937년 일본이 상해와 남경을 침략하였습니다. 드디어 중일전쟁이 본격적으로 벌어졌습니다. 뒤이어 1939년 세계 제2차 대전이 벌어졌습니다. 이승만은 하와이에서 워싱턴으로 거주를 옮겼습니다. 그가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날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워싱턴에 도착한 그는 급하게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거닌 년이 걸렸습니다. 바로 1941년 8월에 출간된 일본 내막기 재팬 인사이드 아웃 그 책이죠. 일본 내막기에서 이승만은 일본의 실체를 바로 보라고 미국인들에게 역설을 합니다. 미국은 일본의 선전에 속아 넘어가 있다. 많은 미국인들은 일본을 평화의 나라라고 생각한다. 반면에 한국은 독립할 능력이 없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그렇지는 않다. 우리 한국은, 우리 조선은 오래전부터 평화를 사랑하는 자유와 독립의 나라였다. 반면에 일본은 태평양, 인도까지를 자기들이 지배할 권리가 있다고 믿는 신의 나라다. 전체주의 체제이다. 일본은 전체주의 국가로서 무력에 의한 통상을 추구한다. 그리하여 조만간 개인의 자유와 국제 자유 통상을 추구하는 미국과 충돌할 것이고 미국을 침공할 것이다. 그럴 수밖에 없다. 아주 가까운 시일에 일본은 미국을 침공할 것이다. 일본 내막기는 그와 같은 결론으로 맺어집니다. 이승만이 일본 내막기를 출간한 4개월 뒤 1941년 12월에 일본이 미국 진주만의 해군기지를 공격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대예언이 현실로 성취된 것입니다. 이승만의 책은 일약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이승만은 인쇄 수입으로 백악관 뒤편 거리에 있는 붉은 벽돌집을 하나 구입해서 그것을 임시정부 구미위원회 본부로 활용하였습니다. 일본 내막기는 미국의 모든 장교들이 읽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주요 정치가들이 빼놓지 않고 다 읽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한국이 자유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으로서 그들의 자유를 부당하게 박탈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러했기 때문에 1943년 12월 2년 뒤 카이로 선언에서 미국은 한국의 독립을 국제적으로 약속하였던 것입니다. 당초 미국은 한국의 일본 병합을 찬성하였죠. 1905년의 일입니다. 그리고 1910년의 일입니다. 중국과 만주만을 일본에서 떼어내어 장개석 국민당 정부에 넘기고 한반도는 여전히 일본에 병합된 채로 남겨둘 수가 있었습니다. 왜? 그들이 당초 협조한 일이니까요. 그렇지만은 미국은 1910년까지 소급해서 한국을 일본으로부터 분리시킨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것은 아무래도 이승만 박사의 오랜 세월에 걸친 독립의 호소가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계 지도에서 한번 사라진 나라가 영구히 소멸하는 것은 결국 남에게 잊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잊혀지는 것, 그것이 봐도 가장 두려운 일이었습니다. 이승만은 30년간 줄기차게 미국이 일본을 도운 정책은 실책이며 한국인의 자유와 독립을 회복하면 극동의 평화와 세계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는 길이라고, 결국은 미국에게도 덕이 되는 덕책이라고 그 점을 호소하였던 것입니다. 미국인들은 이승만의 외침을 들으면서
아, 한국의 독립운동가들이 아직도 활동하고 있구나. 그들의 이야기는 들을 만한 가치가 있어. 그렇게 점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카이로 선언은 다름 아니라 세계의 자유인의 사회로부터 이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소멸하지 않기 위해서 이승만이 벌인 30년 몸부림의 결실이었습니다. 뒤이어 1945년 2월 얄타 회담이 열렸습니다. 이승만은 얄타 회담에서 미국과 영국이 한국을 소련에 넘기는 미락을 체결했다고 폭로하였습니다. 전쟁을 수행하는 미국과 영국의 국가 원수를 상대로 무모한 싸움을 걸었던 것입니다. 확실한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것은 작가 복고일 선생이 묘사한 대로 영웅적으로 미친 한 위대한 인물의 고결한 성품과 탁월한 예지가 아니면 불가능한 행위였습니다. 미국과 영국은 이승만의 폭로를 부정하고 비난하였습니다. 같은 한국인 독립운동가들도 이승만을 비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그 폭로는, 그에 대한 미국과 영국 정부의 부정과 비난은 역설적으로 미국이 한국을 전성국 소련의 전리품으로는 넘기지 않겠다는 다짐과 같았습니다. 1948년 8월 12일 소련군이 한반도를 밀고 들어올 때 미국의 군부가 황급하게 38도선에서 멈추라고 한 것은 따지고 보면은 이승만이 헌신의 정열과 용기로 얄타 밀약서를 폭로한 덕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승만은 일찍부터 보통의 한국인들에겐 신하에 가린 인물로 떠올랐습니다. 최초의 영어 연설가, 최초의 언론인, 만명공동의 활동, 5년간의 감옥생활, 사형의 위기, 개종과 전도, 미국 유학과 박사학위 취득,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 이런 이유로 그는 3.1운동으로 세워진 임시정부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임시대통령으로 추대되었습니다. 해방 이후 다수의 한국인은 33년 만에 환국한 이승만을 가부장으로 환영하였습니다. 그가 자유인의 공화국을 세우자고 깃발을 들 때, 개인의 근본적 자유가 새나라의 기초 이념이라고 소리칠 때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이 무슨 뜻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이승만을 국부로 봉대하고 그를 따름으로써 자유인의 공화국 대한민국을 건설하는 역사적 대오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1960년에 4.19로 이승만 대통령은 불명예 퇴진을 하였습니다. 4.19를 두고 흔히들 혁명이라 합니다. 혁명이 새로운 이념에 입각하여 새로운 체제를 세운다는 뜻이라면 4.19를 가리켜 혁명으로 정의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자유와 독립의 새로운 이념에 입각하여 민주공화국이란 새로운 정치체제를 세운 진정한 의미의 혁명은 이미 12년 전 1948년 8월 대한민국이 건립됨으로써 발생하였던 것입니다. 4.19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가 그 뿌리 깊은 역사적 제약 조건으로 인해 12년 만에 기능부전의 심각한 위기에 빠짐으로써 발생한 일대 정치적 사고였습니다. 이승만 정부를 무너뜨린 민주당 정치 세력도 1년 뒤의 5.16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4.19는 이승만과 자유당의 실패만도 아니었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기존의 정치 세력 모두가 함께 쓰러졌습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민족적 민주주의 세력이 경제와 사회를 일대 개조하는 시대가 열렸습니다. 크게 보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역사에 미뤄진 과업을 성취할 젊고 혁신적인 정치 세력이 등장하는 길을 열어준 셈이었습니다. 그 점에서 이승만의 시대 12년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승만이 불운했던 것은 건국의 과정이 너무나 그의 개인적인 선택에 의존했다는 점, 그와 권력을 나눌 정치적 권위와 지도력이 전반적으로 너무나 빈약하였다는 사실,
정치는 몇 가지 역사적 요인으로 심하게 분열해 있었다는 점, 사회는 전통문화의 타성으로 심하게 부패해 있었다는 점, 국내외 시장의 결렬로 인해 경제는 심하게 빈곤하였던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민주주의의 자율적 조정 능력을 지나치게 신뢰하여 재반 모순을 방임했다는 점 등등이었습니다. 50년대 후반에 들어 이승만은 그의 60년에 걸친 혁명가 인생에서 없었으면 좋았을 과오를 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점을 부인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긴 역사의 관점에서 되돌아볼 때 그 모든 문제는 6.25 정치 철학으로 오래 통합되어 온 전통 선홍사회에 전혀 이질적인 외래의 정치 체제가 접목됨에 따라 거의 피할 수 없는 마찰과 부작용이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지금도 마찬가지. 한국인들은 아직도 이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지, 그 역사 과정이 어떠하였는지, 그 세계사적 의의가 어떠한 것인지, 누가 역사의 물길을 그렇게 크게 이끌었는지, 그 중심적 역할을 담당한 분이 누군지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대한민국은 110년 전의 대한제국과 마찬가지로 위기의 한가운데일지도 모릅니다. 이 나라는 세워진 지 고작 70년에 또 한 번의 망국을 예감하는 불길한 징조에 휩싸여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작가 복거일 선생의 이승만에 대한 해석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운함은, 이승만이죠. 운함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인물이다. 개항기 조선이라는 어둑한 시공에 그처럼 밝은 인물이 나타났다는 것은 생각할수록 설명하기 어려워지는 현상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누구도 자기가 태어난 시대를 뛰어넘을 수 없다고. 그리고선 덧붙인다. 자기의 시대를 뛰어넘으려면 미쳐야 한다고. 그렇게 보면 운함의 행적에는 광기라고 부를 만한 기운이 후광처럼 어린다. 자신이 태어난 시공을 벗어나 큰 세상으로 나아가려는 그의 노력에 자신만이 아니라 자기 민족 모두를 이끌고 크게 발전된 세상으로 나아가겠다는 그의 비장한 염원에 광기가 어리지 않을 수 없었을 터이다. 위대한 시인의 표현을 빌려면 그는 영웅적으로 heroically mad, 영웅적으로 미친 것이다. 내 생각엔 운함의 그런 영웅적 광기가 적잖은 한국인들로 하여금 그를 미워하게 만든 것 같다. 뛰어나지만 이해할 수 없는 사람을 믿고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런 지도자들을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미워하게 된다. 아마도 그래서 운함을 잘 알게 된 서양 사람들이 불운한 그를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도왔을 것이다. 자신의 태어난 시대를 뛰어넘은 운함의 영웅적인 광기가 서양 사람들에겐 더할 나위 없이 고귀하고 합리적인 태도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러나 그를 이해할 수 없는 한국인들은 지금까지도 그를 비판하고 매도하고 저주하고 있다. 이상이 복거일 선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것으로 이승만 학당 전국 순회 제1회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제2회 강연은 11월 달에 충남 대전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도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